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정치적인 상상력도 동원된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예,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위원장 네. 두 분이 사실 이번 일은 뭐 99.99% 그분들의 어떤 상상력과 의지, 또 네. 결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도 처음 빅딜을 제안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뭐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네,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나왔던 거지 독자적으로 먼저 의견 그럼요. 건의를 제가 한 건 뭐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분이 99.99%한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일정한 정도 조언을 했을 한 지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네. 뭐 제가 그렇게 이것을 빅딜 처음 제안하고 뭐 마크에서 중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망설이고 어려운 지점이 있었겠죠. 네. 대개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결국 각자 가다가 최대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결국은 후보 연대 정도를 하지 않겠는가 네. 하는 것이 예. 일반인들의 생각이었고 그쵸, 또 예. 그동안에 특히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의 논법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양보를 해도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상상력과는 전혀 다른 상상력 속에서 판을 흔들어야지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이제 뭐 통합신당이 결정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들이 많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뭐 두 지도부가 연석회의를 갖지만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양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부 연석회의를 갖다가 예. 한 이유는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잡음이 네.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예. 또 그런 그 자그마한 틈을 갖다 엄청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어요. 네. 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여과 없이 또 전달한 집단도 네,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어제 아침에 두 분이 접촉을 하셔갖고 오늘 연석회의를 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된 겁니다. 그럼 그래서 당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뭐 두 분이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이렇게 양 대표 체제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가면 언제까지 뭐 임기나 이런 자, 거 그러면 있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내일모레 선거가 없으면 네. 한 2년 후에 총선거를 갖다 겨냥해갖고 합당을 했다고 한다면 당원 당규 정강 정책 완성본을 만들겠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역산을 해보면 5월 초까지는 광역단체장이 나와야 돼요. 5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네. 그러려면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시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지금 3월 말에는 창당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태의 창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갖고 창당을 해서 만들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룰만 정해갖고 가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복잡한 지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3월 말 창당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호락호락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안철수 현상으로 표출된 국민 요구를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과정의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희는 깰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깰 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뭐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네. 예. 하다 보니까 조금 예.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얼마든지 좋은 얘기다. 예. 왜냐하면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히 창당 프로세스만 밟아갖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네. 네. 1차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면 2차, 3차 컨벤션 효과를 계속 만들어 가야지 네. 마지막 가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신당에다 이식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100% 동의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우리는 네. 수용할 생각이 있다. 하는 자세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굉장히 편하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뭐 누가 누굴 잡아먹기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네. 예. 그럼 기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지가 않다. 알려진 것보다. 뭐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기싸움 할 게 별로 없는 게 가령 네. 결국은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를 갖다가 지금 기초는 공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임시 지도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도부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혹은 임기를 정해갖고 시작할 수 있겠죠. 한 1년이면 1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광역단체장은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레이스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그 큰 불만이나 이탈이 없어야 할 것이고 네. 룰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 갖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에 기초해서 룰을 만들면 되는 거죠. 2차, 3차 컨벤션 효과를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통합신당 이 빅딜이 발표되면 국민들의 지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대충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갖다 추월하기는 힘들 거라고 봤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예, 그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전에 대선 때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후보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정당 지지율도 합해서 네. 그보다 약간 밑돌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랜만에 다시 이제 뭉쳤는데 뭉쳤을 때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 의아해하는 관망층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다 드디어 이제 이 판이 해볼 만한 판이다. 그래 정신 차렸구나 힘을 합시다 이렇게 모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한 2, 3%, 3, 4% 정도 모자랄 것이다.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그 판을 뒤집으면 지지율이 역전이 생기면 보수층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결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2차, 3차 컨벤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를 개발해 가고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는 무엇보다도 새 정치에 대한 그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과제. 그건 관념이고 가치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왜 이 빅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께 네. 임팩트 있게 다가가냐. 많은 국민은 정치를 갖다가 관념이나 가치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그러니까 뭐 경제민주화 하면 경제민주화에 상징된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네. 인물로 좀 보게 됐죠. 혹은 두 번째 어떤 사건. 예. 네. 근데 이번에 사건과 결합이 된 거죠. 우리가 기초단체 공천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하면서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거짓 정치와 약속 정치라고 하는 구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분명해진 거죠. 아, 사람들 그냥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정치를 통해서 다시 2차, 3차 컨벤션을 만들어내려면 그것이 관념이 아닌 사건 혹은 인물을 통해서 예. 네. 발전이 그럼 돼야겠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건은 일어났고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얼마나 잘 담아내느냐인데 5대5 얘기가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뭘 5대5를 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등한 정신, 지금 결국 우리 신당 추진단도 그러니까 대등한 원칙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서 룰 세팅이나 당원 당규,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 대등한 정신을 기초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취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5대를 맞춘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서 공천이 전략 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서 후보들을 뽑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두방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해진 것이 없다. 최강의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예. 갖다가 선택하는 것.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그 새누리당은 뭐 중진 차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은 이제 전략 공천 뭐 이런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철수 진영의 어떤 그 지금 당으로서는 사실은 미약한 그런 체계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배려를 어디서 해줄 거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략 공천으로 갈 건지 선거 룰에서 반영이 될 건지.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창당을 해갖고 4월 말 5월 초에 광역단체장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지금 벌써 배분이 되냐 아니면 경선을 하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2차, 3차 컨벤션을 갖다 만들 수가 네. 있겠습니까? 지금은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네. 그 가치를 체화하는 2차 이벤트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3차 이벤트가 아마 이제 4월 말 5월 초에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남은 얘기예요. 네. 지금부터 차분히 논의해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126대 2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 아니야? 라는 불안감 내지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불식시켜 주실 생각인가요? 거꾸로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두 명이 예. 126하고 대등하게 합칠 수가 있느냐. 네. 그건 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그렇잖아요.
어떤 신문 타이틀에 126대 2 대등한 통합이 그대 있더라고요.